미국 뉴저지주의 팰리세이즈 파크. 이곳은 어디를 가든 한국인 천지며 인프라 또한 한국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 음식점, 한국 슈퍼 등은 물론이고 국립도서관 옆에는 위안부 기린비가 있을 정도죠. 새로 이사온 미첼 부부는 이렇게 아시아인이 바글거리는 곳에 자기들 같은 백인 부부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무척 걱정합니다. 부부 중 남편은 유독 더 불안해 보이는데요. 그의 얼굴과 말투는 평범한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불안한 듯 말을 더듬으며 한쪽 얼굴이 돌아가 있는 남자. 그에겐 큰 상처가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한 아픈 과거가 있죠. 같은 고향 출신, 같은 백인들끼리도 배척당했는데 과연 아시아인들이 자신을 받아줄까 걱정스러운 미첼 부부. 그들은 과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 사는 에릭 미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잘 적응해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처음에 연고도 없는 이곳에 오기로 결심한 이유는 바로 고향에 대한 배신감과 핍박받는 삶에 대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요리사 출신으로 미국 전통 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아내와 결혼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식품회사의 영업개발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만 해도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고 일하고 있어 제 삶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었죠. 하지만 과로를 한 탓이었을까요? 고혈압이 있었던 저는 의사로부터 항상 주의해서 생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잦은 야근과 과로 때문에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땐 가끔 과음을 하며 식단 관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결국 저는 어느 날 제 몸을 관리하지 못한 벌로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거의 식물인간까지 될 위기에 처하며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지만 와이프의 기도에 하느님의 응답해 주신 건지 기적적으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한 후유증으로 저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진 못했습니다. 얼굴 절반이 안면마비에 말을 더듬는 증상이 후유증으로 남았죠. 당연히 바이어와 파트너 회사들을 끊임없이 상대해야 하는 영업개발 담당자로 일하기는 어려웠기에 이전 직장은 관둬야 했습니다. 저는 돈을 적게 주더라도 좋으니 저에게 일을 시켜주는 직장을 찾았지만 면접을 보러 가면 사람들은 저의 안면마비 증상과 더듬는 말투에 난감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저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사정을 하며 제발 저에게 작은 자리라도 달라고 애원했지만 친구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끝끝내 외면하더군요. 너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하나같이 자기는 정상적인 직원을 원한다고 말하며 거절하곤 했죠. 어려울 때 제가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해준 친구들마저도 이런 태도를 보이자 그 배신감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와이프는 직접 가게를 열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정찾기 힘들면 같이 식당이라도 하자고 저를 달랬죠.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더듬는 저를 아니 꼽다는 눈으로 바라보거나 안면마비가 온 제 얼굴을 징그럽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심지어 몇몇 철없는 청년들은 제 말투를 따라하면서 자기들끼리 웃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점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가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치료받고 있음에도 말 더듬는 증상은 오히려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와이프는 저의 이런 모습과 사람들의 태도에 무척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냥 다른 도시로 가자. 더 이상 이곳에서 못 살겠어. 우리가 그래도 모아둔 돈도 있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도 있는데 어디서든 새 시작을 못하겠어? 저희 부부는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로 했고 어디로 갈지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가 택한 곳은 미국 뉴지저주에 있는 팰리세이즈 파크였죠. 여기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SNS에서 본 글과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남자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해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를 겪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심각하게 고민할 때는 언제고 고작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사갈 곳을 택하냐고 황당해하겠지만 저에게는 그 남자의 행복한 표정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정말 고맙게도 저의 황당한 이유도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렇게 대책 없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온 저희는 처음 이곳을 보고 무척 당황했어요. 뉴욕의 교회 주택지인 팰리세이즈 파크는 다른 곳들보다 훨씬 아시아계가 많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2명 중 1명은 아시아계였는데 그 아시아계도 인도나 파키스탄 계열은 찾기 힘들고 동아시아인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민자가 많은 미국이라지만 동아시아인이 이렇게까지 많은 동네는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주민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었던 것이죠. 저희는 어디를 가나 한국 간판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점의 상당수도 한식이었죠. 저희는 과연 이런 곳에서 전통 미국 요리 레스토랑이 잘 될까 처음에 걱정되었지만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맛있는 음식이면 뭐든 잘 먹었고 저희 음식점을 찾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저희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제가 가진 안면마비나 어느라고 더듬는 말투를 가진 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고향에서처럼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도 저의 얼굴에 아무렇지 않아 보였고 제가 말을 더듬으며 천천히 말해도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정말 안면마비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줄 알았죠. 그러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하죠. 가족과 함께 온 어린 꼬마들은 저의 얼굴을 보면서 아저씨 얼굴 왜 그래요? 라고 묻거나 화들짝 놀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인들은 태연한 표정에 금이 가고 아이들에게 그런 말은 묻는 게 아니라고 하거나 멋쩍게 웃곤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인들이 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평범한 점원 대하듯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바깥에서도 저희 식당의 한국 손님들은 저를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했고 전혀 거리낌 없이 다가와 주곤 했어요. 그런 모습들은 저에게 큰 감동과 함께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저는 길거리에서도 고개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예전의 밝은 성격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죠.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성격이 원래대로 돌아오자 그렇게 치료 다녀도 고쳐지지 않던 안면마비와 말더듬이 증상이 아주 조금씩이지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병이 개선되려면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하다며 처음 오실 때보다 훨씬 표정이 밝아졌다며 저를 칭찬했죠. 그렇게 음식점도 저의 인생도 다시 차츰 꽃을 피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다시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때는 저에게만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든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로 코로나의 시대였으니까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내 식사가 제한되기 시작하자 영업을 중단하는 곳들이 늘어났습니다. 저와 와이프도 석 달 동안 운영을 중단했지만 더 이상 가면 영영 음식점을 못 열겠다 싶어 테이크아웃과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오토바이를 타봤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본 건 근 10년 만이었는데 원래는 오토바이를 2개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무척 좋아했지만 일이 바빠지고 여가 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상쾌한 바람과 함께 빠르게 달리니 젊은 시절로 돌아간 착각에 빠지기도 하더군요. 물론 그 생각도 잠시일 뿐 많은 배달량을 소화하느라 저는 무척 바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대면하지 않고 문자나 전화를 통해 음식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신기한 점이 한국인들이 많은 동네는 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배달 음식의 경우 음식이 도착하면 고객이 금방 나오니 상관없지만 택배는 누군가 가져갈 수 있으니 고객의 양해를 구하고 뒷문 쪽에 놓고 가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처음엔 너무 위험하지 않나 싶었는데 나중에 한국 동네에서는 저렇게 택배를 앞에 놓아두어도 누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달하러 다니다 보면 며칠 간격으로 같은 동네에 오게 되는 경우도 흔한데 집주인이 여행이라도 간 건지 며칠 전에 본 택배 박스가 그대로 있는 경우도 본 적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는 뜻이죠. 택배를 현관문 앞에 며칠 동안 놔둘 수 있는 건 치안이 안전한 동네라고 할지라도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 말입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배달 기사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한인들이 절반인 동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다 보니 백인들이나 다른 인종들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음식점에 요리를 시키는 손님이 한국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달을 가면서 곧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화할 때 다른 백인 손님들은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고 짜증을 부리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날도 전화를 하는 손님이 저를 모욕하는 말을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날이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달도 많아 평소보다 더 몸이 힘든 날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단골이셨던 한국인 손님의 집에 도착해 전화하는데 잠시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건지 도통 받지 않아 저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놔두고 다음 집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문 앞에 배달 기사님께라고 봉투에 크게 쓰인 편지와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생각보다 간결했습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항상 인상 깊었고 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힘든 시기지만 서로 잘 이겨내 봅시다. 하지만 저는 이 간결한 편지에도 크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힘들고 지쳐있을 때 누가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거든요. 저는 눈시울이 시큰해지는 걸 느끼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가끔씩 저에게 감사하다고 쪽지를 보내거나 음료수 같은 것을 놓아두는 집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들은 하나같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가였었죠. 시간이 흘러 위드 코로나 시대가 펼쳐지면서 가게들은 정상 영업을 시작했고 저희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업 매출이 다시 오르면서 제가 배달을 다니는 대신 직원을 고용해서 배달을 시키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바뀐 변화가 있었죠. 얼굴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말도 또박또박 말씀하시고 한국인 손님들은 변한 저의 모습을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습니다. 몇 년간 꾸준히 치료받은 저는 약간 말이 느리고 어눌하긴 하나 말을 더듬는 증상이 사라졌으며 안면마비도 많이 좋아져 80% 정도는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저의 소박한 소망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